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대학 측의 예비조사 결과가 오는 9월 초 나올 전망입니다. 전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국민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계획 및 일정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 6일 김 씨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뒤 7일부터 예비조사를 위한 사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사전 단계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것인데요. 국민대는 이 기간을 7일에서 8월 4일까지 최장 약 한 달로 잡았는데 봐주기 아니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후 일정은 예비조사의 조사 시작, 예비조사의 결과 보고 및 본조사 여부 결정, 본조사의 구성, 본조사의 조사 시작, 본조사의 결과 보고, 판정 등인데요. 관련해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누가 봐도 논문으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국민대가 과도하게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국민대가 밝힌 판정 시한인 내년 2월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라 너무 늦다. 국민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논문에 대한 판정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이건 올림픽 시즌이기도 하니까 문대성이 등판해야 될 것 같은데 억울하지 않을까요? 문대성이. 아니, 논문이 아니라 이건 레포트로 제출해도 F감인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떠나서 국민대가 진짜 어이없는 이유는 15%만 유사해도 표절로 들어가는데 40% 훨씬 넘는 부분이면 거의 저작권 침해 수준인데 국민대는 이렇게 비적대고 있습니다. 또한 어이없는 유지 번역 보면 아예 논문 심사도 안하고 프리패스했다는 거고, 만약 조우저 장관님 일가 중 누가 이랬다면 온 언론들은 난리를 치며 100만 보도를 때리테고 선택적 문호를 좋아하는 대학생들은 다 들고 일어나서 촛불을 들며 공정 드립을 칠 테고, 나아가 국민대도 재빠르게 판단해서 징계하고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하겠죠. 이건 뭐 선택적 내로남불의 수준이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절차상으로 뭔가 밟아야 되어서 늦어지는 거라고 너그럽게 생각하지만 윤석열 지지율만 보는 건지 국민대가 이렇게 간철수 마냥 간보는 것을 보면 기도 안 차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공정 외치는 대학생들은 왜 이번에 가만히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제발 윤 차장과 관련해서 정의 또는 공정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끝으로 어제 토론의 베스트 컷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의 죄를 인정하거나 뉘우침도 전혀 없이 사면할 경우 죄도 없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에 가는 게 되어버려서 국진의 희망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이 뿌리채는 밀리게 될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한국의 사법 체계와 정치를 오염시킨 주범들입니다. 용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앞으로 다른 정치인들도 저렇게 더러운 짓을 해도 겁내며 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후보를 띄워주는 기사로 볼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왜 중앙일보는 이 같은 기사를 밤에 새벽에 내보내고 있었을까요? 줄리라 그런가? 아무튼 일단 벽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담은 사진입니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컷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일단 앞에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발머리로 물들인 여성의 얼굴과 함께 줄리의 꿈이란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줄리는 현재 정확히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가상 속의 인물입니다. 정대택 씨께서는 줄리가 바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애명이다 주장을 했지만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는 본인이 아니에요 라고 반박을 했었죠.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언론 보도에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 벽화는 특정인이 정확히 누구를 묘사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겠죠. 확실한 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줄리라는 여자를 그려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의 남자들, 이렇게 하트 모양의 칼이 꽂혀 있네요. 그리고 잘렸지만 연결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줄리의 남자들, 그리고 2000년 암흑의 의사, 2005년 조회장, 2006년 암흑의 평검사, 같은 해 2006년 양검사, 그리고 2007년 BM 대표, 2008년 김 아나운서, 2009년 윤서방 검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확실히 이 그림은 최근 열린공감과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 중인 줄리를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왜 이 같은 기사를 내보냈을까요?
굳이 알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이는 아마도 대선이 코앞에 다가와 일이 커지는 것을 방지해 미리 알리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줄리가 김건희든 사실관계를 떠나 윤석열에게는 상당한 리스크임에 확실하기에 미리 알려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차후 지루해지고 시들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중앙일보 기사 내용에는 줄리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눈모에 나오는 이름이다. 윤석열을 공격하는 문서도 등장했다. 엑스파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캠프는 27일 김건희 씨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무차별한 음모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끝으로 기사가 끝났는데요. 단순한 2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네거티브를 대해 고소고발전을 시작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버젓이 중앙일보는 홍길동 중고서점 상호를 모자이크 처리도 안하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일대충들이 와서 해방을 놓을 게 뻔해 보이는 좌표 찍기 기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중앙일보 기사에 달린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봤습니다. 이건 건희가 줄리 아니라 했잖아. 비열하고 저열하다. 줄리가 아니라고 했고 줄리는 상상 속 인물인데 명예훼손 고소는 누구에게 하나? 중앙일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줄리야?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그럼 이렇게 제목을 달면 안 되지 않나? 또 고소 못하지. 대선 캠프에서 고발하겠지. 암튼 잔대가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저 그림 고소하다가 허위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 명예훼손으로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자폭하는 거네. 중앙일보 유튜브 방송 댓글마저 판이 뒤집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90%가 줄리를 까는 댓글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기사에 달린 시민들 반응도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달린 추천 댓글이 제일 먼저 눈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요. 역시나 벌레들 댓글이 장악을 했습니다. 또 시작한다 쟤네들. 이렇게 보면 벽화를 그린 주인에 대한 흠집을 내는 것이죠. 바로 찬반순 댓글을 보겠습니다. 윤땡땡 마누라 김건희, 양땡택 동건혁, 김명신, 조땡욱 엔조이, 줄리, 멤버 유지라는 댓글에 달린 좋아요는 9,583입니다. 앞서 보신 추천 댓글보다 거의 10배는 높은데요. 그런데도 노출은 또 시작한다 쟤네들. 이게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포탈에서 이렇게 조작을 한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찬반순이 가장 높은 글은 가려졌습니다. 우리가 클릭을 해서 찾아봐야 될 정도로 노출이 되지 않았고요. 또 시작한다 쟤네들 이런 벌레글이 상위에 노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론 조작 아닙니까? 대부분 댓글을 보고 상황을 파악을 많이 한다고 하죠. 아무튼 이래서 다음 포탈이 여론 조작을 한다라는 말들. 이준석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외 유학생과의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주류 세력에게 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면서 다양성에 기반한 언론 검증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준석은 다양성이라는 단어와 정치적으로 의도된 거짓 정보와 왜곡된 공작 보도를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한국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어느 누구보다 언론 개혁을 하고자 했던 분입니다. 그것도 언론들에게 스스로 자성하고 개혁할 기회도 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열받아도 대통령의 권력을 사용하여 언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존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검찰과 국진당의 전신인 정치 세력과 언론들이 함께 카르텔을 형성해 그분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그 줄기의 정치 세력의 중심인 국진당 대표로 있는 이준석이 노무현 정신을 말하다니 말이라고 다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어 이준석은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두고 노무현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언론 취재의 자유도 낮추고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불편하다고 원칙을 저버려서야 되겠나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언론이 취재를 합니까? 포털에서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뽑아 클릭
장사를 하는 이들이 기사 쓰느라 바빠서 취재를 못한다고 하는데 취재의 자유를 운운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언론들은 기자의 언론의 원칙을 제발 좀 지켰으면 합니다. 국진당의 정체성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 정신을 이은 항상 언론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와 보도만 내도록 강제했던 정치 집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기운 언론 집단이 오히려 국진당의 뒤를 봐주고 포장해주고 정의롭거나 정직한 기사는 쓰지도 않고 대한민국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준석, 윤석열이 방역지침 먹이고 낮술이나 마시는 그러한 보도나 하는 언론이 기사를 마음대로 왜곡하고 의도된 거짓 정보를 보도해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쫄리시면 언론들은 가짜 뉴스를 내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자신이 쓴 기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기사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무서워서 아직 너무도 약한 언론중재법 그 하나 가지고 그렇게 화들짝 놀라서 이 난리를 치는지 웃기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적폐 언론의 힘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먼 그 당의 당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중재법이 불편하면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반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란 자가 그렇게 함부로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상대를 이기고 싶으면 확고한 정책적 방향과 비판을 할 때는 그에 합당한 대안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조금만 불편한 기사가 나오면 그 기자들을 바로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개콘 같은 코미디 프로들이 왜 사라지는 줄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미디는 시대와 정치를 풍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청자들과 공감하며 웃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나라님을 풍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개그맨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니 정작 시청자들과 시대가 공감하는 개그를 할 수 없으니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코미디도 못하게 하고 아예 먹고 살지도 못하게 하고 탐사보도하는 프로그램 피디나 기자들을 일일이 다 고소 고발한 것이 당신들 보수로 포장한 친일 적폐 세력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통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언론 지형을 보면 99%의 적폐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를 도가 넘을 정도로 비난하고 가짜 정보로 국민들을 우롱합니다. 늘 거짓말과 공작 그리고 공권력과 법을 이용해 국민들을 억압만 하다가 나쁜 짓 하기가 조금 불편해질 것 같으니 못 참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들 수구 적폐 세력들이 뭐라고 하든지 언론개혁, 정치개혁 이뤄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촛불 정신이고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인 것입니다. 적폐 언론들이 지금까지 조국정 장관에게 하는 짓을 다 보면서 그따위로 말이라고 감히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말을 함부로 하다니 이준석 당신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